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선 표심 공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지금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 방문 때 한번 동행을 했는데요. 뭐 당원들이야 당연히 당 대표가 오셨으니까 열광을 하는데 뭐 기차역이라든지 거리를 지나갈 때 그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 연예인 보듯이 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현상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치권의 새로운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근데 정치인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입이 장관이 붙은 비대위원장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분들 이미 이제 많은 그 활동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개인적인 인기는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솔직히 윤희숙 대변인이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돌아다니면 그런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광폭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주말 동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자, DJ 정신 외치면서 호남 구회 외치고 또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이쯤 되면은 좀 민주당 지지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다. 좀 민주당 지지 세력을 끌어오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존에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 서진 정책 한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정치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령이 73년생으로서 80년에 일어났던 광주 5.18 사태에서 연령적으로 볼 때 좀 비켜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채의식, 사죄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 뜻이 호남민들께 전달이 잘 되는 상황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고요. 외연 확장 관련해서도 이상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아마 금방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입당 선언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저희 당이 조금 외연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영입 입당식을 오늘 개최합니다. 첫 번째 영입 인재 대상으로 교총회장, 학폭 피해 변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교권 강화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인재 영입을 하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 아까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에 가서 얘기도 하고 호남 민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재 영입과 다르게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요 통합입니다. 화합이고요. 뭐였냐면 당시 그대로가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여소야대 전국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지 그냥 호남 민심에 김대중 대통령 훌륭하시다 해서 호남 민심을 뭐 사로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느끼고 의미를 바로 새긴다면
여소해야 될 전국을 돌파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이고요. 이 인재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나름 좀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영입을 좀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조금 이제 주목해봐야 될 영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전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듯한 예. 그런 영상이 포착돼서 좀 논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정숙 여사께서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것을 이제 포착해서 언론에서 이제 유심히 보는 네. 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고위직에 검찰총장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예.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건데 어찌 되었건 그 자리에서 김정숙 위원장과 김정숙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어떤 국민적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보도가 있는 거다. 뭐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근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도 네. 황교안 대표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당시에도 인사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는데 가서 막 반가운 척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김정숙 여사가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간 거는 같아요. 근데 예. 거기 가서 막 손을 잡고 반갑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과 그냥 적당한 눈인사 정도 지나가는 부분들 저는 그 정도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반갑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일부러 그랬다거나 뭐 그런 뭐 억지로 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과도한 해석들은 큰 의미는 없다. 저는. 눈인사는 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다가가서 인사할 정도의 친분은 아니니까요. 뭐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적은 정책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당적이 중요한 당서이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혼란, 의혹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적이 중요한 단서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적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적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의자의 당적이 갖는 의미, 만약에 당적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해석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걸로 보이는데 예.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정당법에 따라서 이분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데도 자꾸 이 논란을 당적으로까지 넓혀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려는 것은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정당법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발표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판단을 했겠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걸 집중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거는 이 범인이 피해자가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어떤 경위로 했는지, 뭐 동기가 무엇이고 정말 단독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당적을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소속에서 한 5년 동안 있었다는 어떤 언론 보도와 또 그 이후에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돼 있는 당원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경찰이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이 깜깜이로 있었다면 공개하십시오라고 제가 할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 사실들을 경찰이 발표 안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당적 공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당적 공개 논란도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도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의사애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대표의 이 피습 관련해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은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정, 상식, 공평 뭐 이런 의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산대와 서울대 간의 어떤 의료 관련해서 서열화를 보여줬다. 이것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헬기를 타고 119 소방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느냐. 한 번 뜨면은 헬기가 비용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해명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국 병원에서 나도 다른 병원으로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안내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이런 전국적인 혼란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민심의 추이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과연 언제 당무에 복귀할까가 또 이제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당무 복귀는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억지로 뭐 병상에 놓여 있고 유중한 상태를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당무 복귀 언제 하냐 제초간다는 자체도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아까 이제 뭐 헬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정과 상식 얘기예요. 그래요. 의료에서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소리를 낼 것 같으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죠. 헬기를 가지고 특혜 시비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아쉽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사회상 총리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으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할 수도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건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라는 거 홍준표 대구시장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가지고 물론 헬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암살 시도가 끔찍했어요. 그냥 흉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때렸어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관 수술했습니다. 목에 있는 혈관을 수술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위태롭냐 안 하냐 그 암살 시도가 있었던 끔찍한 일이다.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헬기를 탔네 특혜 시비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친 거를 어떻게 뭐 덮거나 아니면 다친 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특혜를 누리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부산 민심을 좀 잃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잃는 부분을 잃어야지요. 그런데 그 잃는 게 과연 정당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에 계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부산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자꾸 반박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민심 잃는 것은 잃는 것인데 현명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총선 앞두고 그 총선 전략을 짜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부분이 더 있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해명하실 부분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민심
부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다. 그것은 뭐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저희 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의사분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 또 부산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점을 확실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주춤했던 민주당의 분당식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에 탈당 선언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12일쯤에 탈당 기자회견을 네. 열 계획이라고 하고 또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도 이르면 모레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줄줄이 탈당 선언을 할 것으로 이번 주 내로 나오는데 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예견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뭐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아쉬움은 크지요. 그래도 당내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고 당내에서 나름대로의 날선 비판들의 목소리를 내왔던 측면에서는 저는 당에 말하자면 어떤 사관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떠난다는 자체는 당에서 조금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정치인들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의 심정 자체도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남아있는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열차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차, 이 기차라는 게 이 뒤로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가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 이번 주에 이런 탈당 선언과 그다음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되지 않으면 시계상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일정에 맞춰서 급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좀 크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 뭐 탈당 그 움직임.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언을 인용해서 야권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반대 입장은 뭐 피력한 것이다 해석도 나왔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활용된다, 이용된다. 저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2년 반 이상 총리를 했던 분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 사격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동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탈당하는 4분 의원과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거기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자,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지금 군소 정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예. 결국에는 다들 정치를 좀 해본 분들이고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이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빅텐트를 삼지대에서 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양양자 의원은 이미 이제 창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태섭,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분들은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 화면을 보면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왔어요. 그 뒤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설계를 하면서 큰 텐트를 치는 것들을 지금 아마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 뭐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그 흐름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군데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빅텐트를 칠 공산이 매우 크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에 대한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에 합류를 할 때, 바로 합류를 했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원칙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라서 명분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온라인 입당 신청 나흘 만에 4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단 기세는 대단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온라인상으로 입당 원서를 받게 되니까 저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입당 원서를 받는 과정을 많이 생각했는데 예. 어쨌든 창당하는 물리적 과정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천아용인 넷 중에서도 천아인 세 분밖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수 신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수색하고 좀 거리가 먼 뭐 예를 들어서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뭐 금태섭 뭐 하다못해 이낙연 네. 민주당 쪽의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적 명분과는 많이 떨어진 신당 창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네.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예.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정말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산 문제 등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아스럽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높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또 법적 근거 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관련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인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2부속실 설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뭐 여론 방향, 뭐 향방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생뚱 맞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미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강서구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얘기를 했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2부속실 꺼냈는데 2부속실 폐지 이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이 부분에 사과하면서 2부속실 폐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 또한 또 이걸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는 특검법 그다음 2부속실 아예 연관성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를 책임졌던 윤희석 대변인과 서용주 부대변인이 각각 이제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오늘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에서 이제 좋은 말씀 두 분이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